네,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또 너튜브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하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작전명 시크릿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3가지 전략 통해서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면서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내일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될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AI와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58% 상승하면서 2478.6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한 종목으로는 금융과 또 증권 업종들이 상승하면서 오늘 485개 종목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은 381개였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홀로 3,595억 원을 덜어냈지만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깨고 오늘은 2,057억 원을 담아냈고요. 외국인도 1,411억 원을 담아내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소폭이지만 0.05% 상승하면서 840.1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에서는 HLB, HPSP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 종목은 825개, 하락한 종목 704개였습니다. 또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380억 원, 기관은 59억 원을 동반 매도했는데요. 그래도 개인이 홀로 542억 원을 담아내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끌어올려줬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필요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증시 급락에 430조 원을 투입합니다. 연초 중국 증시가 연이어 급락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한화로 약 432조 원의 자금을 동원해서 증시를 부양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 등 중국 3대 지수가 일제히 2% 이상 폭락하면서 5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이 부양 소식에 오늘 홍콩 항생지수는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중국의 거액을 투입하더라도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 또 외국인의 투신 위축 등 이렇게 여러 문제가 산재하면서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변수에 민감한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떨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정부가 K-웹툰의 육성을 위해서 3월에 만화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의 차세대 주자로 보고 이 만화 또 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진출 시 통번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6억 원에서 올해는 10억 원까지 예산을 확대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웹툰 작가를 매년 30명씩 배출할 수 있도록 이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또 해외 수출을 위한 번역,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화 웹툰계에서도 앞으로는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상승세 보였던 웹툰 관련주들,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전망 인사이트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AI 반도체를 투자할 때 앞으로 세제 혜택이 따라 붙습니다. 정부가 HBM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면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HBM 관련 연구 개발을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40%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빠르게 커져가는 HBM 시장에서 이 한국 기업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통해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와 내년에 HBM 생산량을 전년보다 각각 2.5배씩 늘리겠다고 밝혔고요. SK하이닉스도 월 12에서 14만 장을 생산할 수 있을 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투자 확대로 주도권이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지수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3가지 이슈를 가지고 매니저님들과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백인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도 테마도 약간 부재하는 상황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바닥주를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바닥에서 매수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뭐 특히 이제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조금 특이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살아나면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신규 공장도 수주가 워낙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공장 완공 시기도 지금 최대한 빠르게 단축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랑 바이오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뚜렷한 매수하는 주도 종목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이스페타시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 사실 오늘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 수급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랑 바이오 쪽으로 대장주 위주로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최근 하락을 보였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의 테마들은 뭐 사실 뚜렷한 움직임 없이 개별주 위주로 많이 움직였던 하루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분석을 지수 안정 그리고 주도주 부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수는 급락장세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진정이 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지수가 치고 가지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수는 충분히 좀 안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어제까지 강세를 기록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단기 상승에 따라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낙폭이 컸었던 최근까지 지수락과 더불어서 낙폭이 컸었던 2차전지라든가 여타 낙폭 과대주가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주는 아직은 없었던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밋밋한 그런 장세였다라고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은 충분하게 하락했고, 또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악재라든가 불확실성 변수가 많이 증시에 반영이 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또 오늘은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서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들,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잠깐 쉬어가는 국면이고, 쉬었다가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 섹터다라는 점에는 역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주도주가 부재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백인현 매니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네. 반도체가 좀 쉬어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쉬어가진 않았고요. 뭐 CXL이라든지 온센서 AI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이쪽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개별 몇몇 종목들은 많이 움직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오르지 않았던 장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보다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쪽 그리고 XR 헤드셋 쪽으로 이제 많은 시장 키워드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그쪽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지금 반도체 시장이 안 좋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 관련 종목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경기가 살아나면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정통 반도체보다는 지금 좀 대세를 유지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 외국인 수급을 잡아라입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크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도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에 중국이 총 2조 3천억 위안을 동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네. 이 같은 게 좀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좀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중국을 뭐 응원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국이란 나라 그리고 중국 증시가 좀 좋아져야 국내 증시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 내지는 증시 부양 대책은 일단 단기적이나마 호재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다 보니까 중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중국 당국이 좀 더 강력하게 해소시키고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만 증시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단순하게 뭐 430조 규모의 대규모 증시 부양 대책 그리고 자금을 투입한다라고는 이 재료는 단기적인 호재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대신에 중국 증시도 그동안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칠 걸로 일단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일시적이나마 반등세는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 증시가 하락세가 멈추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작용은 해줄 수가 있겠죠. 다만 아까도 있습니다만 중국의 이러한 증시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겠고 앞으로 중국 증시가 더 올라가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역시 좀 더 강도 높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또 시중의 유동성 확보와 더불어서 소비 심리를 확대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더 나오게 되면 중국 증시도 살아나고 중국 증시가 살아나야 국내 증시도 또 국내 경제도 살아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가 살아나기를 좀 바라보고 또 중국 경제가 살아났을 때 우리나라 증시와 경기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국 증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실제로 중국 증시 외국인 순매수 규모도 굉장히 평범하다고 하고요. 또 홍콩의 본토 지금 역시 좀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얼만큼 지속적인 그런 대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을 뒤집어 봤어요. 백인영 매니저님. 사실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도 너무 좋고 인도도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측에서 외국인 매수세, 외국인의 수급을 생각해 봤을 때 중국까지 너무 좋아지면 우리나라로 외국인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해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자금이 이탈돼서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증시 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 PBR 1이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주가 부양안을 내놓으라고 정부 측에서 요청할 정도로 최근 일본 증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많이 풀었는데 일본 기업만 유동성을 해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작년 말부터 기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종식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제로 금리나 또는 이제 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기도 살아나고 있는 매크로 지표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지금 일본 쪽으로 많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지금 중국을 대체하는 신규 신흥 국가로 인도 시장으로도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인도 쪽보다는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약간 역발상 관점에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살아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IT 기기 수요도 오히려 회복세에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IT 기기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여전히 저는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좀 대립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또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좀 반등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중국 경기가 워낙에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완전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경기 부양 대책을 한두 개 써가지고 쉽게 살아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구 14억의 엄청난 규모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경기가 빨리 살아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현재 올해 대선에서 이제 대선에 나가죠. 지지율로서는 분명히 이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 트럼프의 성향으로 봤을 때 과거에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정책을 단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가 최근에 급락했었던 부분들도 바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때문에 중국 증시가 밀렸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중국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 그런 이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소비 심리를 살리는 게 가장 우선이겠고요. 부동산 시장이 분명히 또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이 좀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해외 투자자들을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성향의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문제보다는 이런 정책들이 먼저 우선되면 증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부양 대책만 가지고는 일시적인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기대키는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에서도 다른 대책들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서 수혜 종목을 우리나라 종목으로 일단 찾기보다는요. 나중에 진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역시 중국도 과거에는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시클리컬 섹터들이 수혜주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지금 중국도 미래 첨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역시 우리나라 IT 업체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중국 경기 살아날 때는 역시 이제 국내 증시 IT 종목이 선두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금 현재 중국 증시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워낙에 낙폭이 커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관심을 좀 갖는다고 한다면 중국 증시를 향하는,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또 중국의 홍콩 증시를 추종하는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요 종목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한 10% 정도 올라갔는데요. 네. 워낙에 낙폭이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정도 정책이면 강한 반대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이런 정도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중국 경기가 크게 살아난다 하면 IT 업종들 SK하이닉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중국 증시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좋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물론 좋아집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여전히 집중적으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넥스틴이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패턴이랑 파티클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중국이 반도체 내재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를 수출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국산화에 빠르게 성공한 것처럼 중국도 반도체 쪽으로 내재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넥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 반도체 내재화가 이뤄진다라면 넥스틴의 웨이퍼 검사 장비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 중국향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넥스틴 같은 경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미국 장비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웨이퍼 검사 장비 쪽으로는 미국의 KLA라는 검사 장비 업체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KLA가 중국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넥스틴이 그 빈자리 점유율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넥스티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HBM3 이제 HBM 관련해서도 검사 장비를 넥스틴이 이제 지금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넥스틴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넥스틴은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향으로 매출도 좋다고 합니다. 넥스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세계 정복에 나서는 K-웹툰인데요. 사실 이 작전명 저희가 작가님이랑 PD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의견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탄 웹툰단 어때요? 이랬는데 방탄 웹툰단? 왜 그렇게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 전혀 생각 못한 단어여가지고. 왜냐면 K-팝 굉장하잖아요. 방탄소년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탄 네. 웹툰단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제 K 웹툰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 K 드라마가 사실 넷플릭스나 글로벌 OTT 업체들의 공급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카지노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통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는데 K-웹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드라마를 제작할 때 직접 작가가 새롭게 시나리오를 썼는데 요즘 같은 추세는 웹툰 IP를 활용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K-웹툰이 가장 먼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를 제작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반도체 IP부터 설계를 한 다음에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웹툰 같은 경우에는 K 콘텐츠 시장의 I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웹툰 시장이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웹툰이나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만화의 본토인 일본 시장에서 각각 1,000억 엔 이상의 거래액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1,000억 엔이면 9천억 원 이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도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세제 혜택도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제 혜택을 늘렸다라는 것은 사실 K 드라마나 K 영화 같은 경우에 제작 편수가 더 늘어날 여지가 높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 웹툰 관련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내 나스닥 시장 상장 진출도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의 밸류가 한 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할 때 생각보다 좋은 밸류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미국 진출 기대감도 매우 높아지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국내 네이버 웹툰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K 웹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게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네이버 웹툰이랑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시장에서도 잘 안착을 했는데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시장에 안착을 하게 되면 우리 국내 K 웹툰이 미국 시장 진출하는데 조금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일단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웹툰 관련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투자 기회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네이버 사야지 하고 댓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웹툰을 보고 네이버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버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또 부각되고 그쵸.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웹툰 시장을 동시에 잡으려면 네이버도 여러분들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라고 하고 일본에서조차 굉장히 큰 대세 IP, 대세 웹툰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규수 매니저님도 웹툰 관련주 보십니까? 웹툰 보죠. 저도 봅니다. 일단 워낙에 좋은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알고 계신 내용들이어서 웹툰 지금 K 웹툰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현상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흐름들은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걸리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재료들이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좀 크면서 일부 재료들이 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새로운 재료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주가에 좀 선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요즘 뭐 K 웹툰, K 팝, 뭐 K 컬처 여러 네. 가지 유행 중에 있잖아요. 뭐 K 김밥도 있고 김밥도 굉장히 핫하고 불닭볶음면도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중에서 가장 유심하게 보는 섹터가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뭐 K자 들어가는 게 워낙에 많아요. 워낙에 K-팝, 많고. K 엔터, K 그죠. 웹툰, K 식품 중에서 하나만 꼽자면 요즘에는 식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는 뭐 해외에서도 뭐 김치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네. 또 김밥부터 해가지고 이제 또 만두 뭐 이런 것도 맞아요.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 음악이라든가 또 콘텐츠라든가 그리고 이제 웹툰 같은 이런 섹터들까지 주가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 산업 쪽은 이미 이제 주가 좀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부각될 만한 섹터가 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딱히 튀일 만한 그런 섹터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는데 많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이 확산됐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될 만한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제 많이 확산됐기 때문에 네.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K 웹툰 외에 새롭게 K자가 들어가는 어떤 산업이 부각될 만한 섹터를 좀 찾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K 웹툰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도 따로 있으신가요? 자, 종목은 좀 없고요. 지금 이제 Y랩 같은 종목이 지금 이제 상장되고 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Y랩 정도 같은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웹툰 IP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력이라든가 또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Y랩 정도 뭐 단기 매매 정도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Y랩 단기 매매 정도로 그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말씀 들어봤고요.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DNC 미디어가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또 이번 주에는 빠지고 있잖아요. 네. 반대로 K 웹툰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주의할 점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제 K 웹툰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리 중앙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K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흥해야 되는데 사실 이들 기업 같은 경우 최근까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가장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K 드라마나 영화를 육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국내 웹툰 플랫폼 시장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라고 오늘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웹툰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이제 당장은 K 드라마나 K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뭐 콘텐츠의 중앙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의 향후 주가 향방을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이제 K 웹툰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전히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K 웹툰 쪽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DNC 미디어 나 혼자만 레벨업 제가 소설이랑 웹툰 다 봤거든요. 네. 완결편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좋아하시나 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DNC 미디어가 최근에 K 웹툰 대장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네. 지난 11월 달부터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거든요. 지금 일단 고점에서 수급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21선에서 안정적인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K 웹툰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 작년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환생해가지고 네. 이제 레벨을 올리는 그런 건데 네. 지구를 이제 약간 이제 던전에서 나오는 괴물을 죽이는 뭐 하여튼 그러면서 레벨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백인현 매니저님 눈 반짝반짝한 걸 보니까 K 웹툰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웹툰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K 웹툰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DNC 미디어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입니다. HBM 넘버원을 위해입니다. HBM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는 나오고 있어요. 오늘 또 뭐 정부 차원에서도 반도체 투자, 세제 혜택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규수 매니저님, 여전히 똑같은 시선 유지 중이시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HBM 시장에 대해서 전폭적인 세금 지원을 해주고 있듯이 그만큼 정부에서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 있을 때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HBM 시장의 어떤 잠재적인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세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라고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어떤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HBM과 반도체 시장은 성장세가 장기화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장기적인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장기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되게 되면 HBM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매출 증가세가 삼성전자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인공지능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HBM 수요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뭐 반도체 종목들이 잔파동, 일시적인 파동들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투자는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일단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하는 거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나겠죠. 네. 미국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서버 이제 생성형 AI라든가 이쪽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따라갈 만한 그런 상태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인공지능 시장은 미국이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그 수요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필수제인 만큼 이 HBM 시장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우리 백 GPT님은 리포터를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네. 요즘 리포트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긴 저 한데. 영업이익 흑자 전망까지도 있죠.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제 실적이 우리가 기대치보다 또 못 나온다면 또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막 급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나라 HBM 관련 종목들을 볼 때 전방 산업은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AI 산업이 향후에 성장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최근 오늘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HBM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세제 혜택도 준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기존에 이제 HBM 관련 장비를 해외 기업들에게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국산화 장비로 많이 대체한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관련 밸류체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SK 하이닉스만 HBM3를 독점 공급했는데 이제는 HBM3E부터는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일단 관련해서 국산화 장비로 대체하는 순간 이제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또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HBM 양산 라인을 국내 장비 대거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방금 CG로 나갔습니다. 웨이퍼 검사 장비, 그리고 본딩 장비, 계측 장비, 뭐 테스트 장비 등등등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한규수 매니저님. 그 네. 종목들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이제 그들 종목군들이 새로운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칩넷을 비롯해서 CX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반등이 났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라든가 재료에 의해서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약간은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반도체를 비롯해서 또 CXL 관련주들도 너무나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HBM이라든가 장비 관련주들, 패키징 관련주들이겠죠. 그동안 1차로 올랐다가 쉬어갔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최근에 HPSB 같은 종목에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듯이 먼저 올라서 쉬었던 종목들, 실적이 받쳐주고 기술력이 받쳐주는 이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재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장비주들은 많이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보다는 이제 시작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먼저 올랐다가 쉬었던 이런 종목들의 재반등에 대비를 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주들도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종목들도 실적이 좋아진 종목 위주로 2단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반도체 장비주를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매집해 들어가고 길목을 잡아가는 매집 전략을 단행하시면 충분히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들 좋은 종목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 많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이 좋아지는 반도체 장비주를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반도체 내에서 보시는 종목을 SK하이닉스를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낸 이유는 SK하이닉스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쵸. 이따 리뷰해 주실 거라서 그냥 SK하이닉스 다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따 종목도 근데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도 가지고 왔으니까 또 종목도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시간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은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아까 넥스틴을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CXL이라든지 칩넷이라든지 PIM이라든지 다양한 키워드가 나올 때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디자인하우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온칩스랑 에이징랜드인데 특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TSMC 거래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TSMC랑 거래했던 디자인하우스는 AD 테크놀로지고요. AD 테크놀로지는 TSMC 메인 거래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스스로 이제 TSMC랑 거래를 끊고 삼성전자 메인 디자인 하우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 볼륨 차원에서는 가온칩스랑 에이징랜드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 과도기라는 측면에서 AD 테크놀로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데 일단 매출 볼륨뿐만 아니라 과거 TSMC랑 거래했다라는 측면에서 기술력도 충분히 확보를 했던 측면에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가 향후에는 조금 더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할게요.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엠비엔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등락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백인현 매니저가 가장 상위에 있었는데 오늘 한규수 매니저가 무려 19%나 올라갔습니다. 19% 올라가면서 가장 위에 있고요.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가 오늘장에서 16% 올라갔고 3위 조범수 매니저가 15% 올라갔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 순위 백인현 매니저님 계속 좋다 하니까 수익률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쩐지 지금 BGM 나오고 있을 때 춤추고 계셨거든요. 관련 리뷰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많이 회복됐습니다. 3위에도 조범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네요. 다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별 순위 1위에는 여전히 백인현 매니저의 레블 코퍼레이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위, 3위 또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의 태성 25%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에이펙트가 23%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음 변동사항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조범수 매니저의 에이펙트 오늘 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수익률 챙기면서 이제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한규수 매니저의 태성 오늘 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관련 전략은 바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의 나무가 그리고 브릿지텍 일단 나무가는 2차 목표가를 달성했고 브릿지텍도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관련 전략은 지금 방송 통해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춤을 추고 계셨던 백인현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무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나무가는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갤럭시 S24 후면 카메라의 이제 메인 벤더사로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에서는 나무가를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향후에 XR 기기를 출시할 때 나무가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예상대로 목표가 2차 목표가 17,000원 도달하고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차익 매물이 나왔던 만큼 일단 포트에선 아웃하도록 하고요. 향후에 조정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14,000원 부근까지 다시 조정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은 천천히 매집하시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외에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게 원래 이제 콜센터 인프라 구축하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AI 콜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면서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음성인식 관련해서 인공지능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샘 올트만이 한국 방문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트에서 아웃하지만 조정 시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작진 측에서 요청이 하나 왔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백인현 매니저님 이번 달 1등하면 춤추는 영상 한번 올려도 되냐고 여쭤보는데. 안 됩니다. 왜요? 어떻게 춤을 추죠? 좀 같이 쳐드릴게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생각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는 또 14,000원 오면 다시 또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태성 목표가를 달성했으니까 네. 관련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태성 결국엔 터졌습니다. 지금 요즘 시장이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곧바로 못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면 수익을 못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태성도 잡아놓고 기다렸다가 결국엔 수익이 났고요. 이 종목을 이제 포트에서 아웃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일단 아웃을 시켰는데 이 종목을 아웃시킬 만한 종목은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만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들을 보이고 나서 더 갈 수도 있고요. 내일 당장 더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제가 포트에서 아웃을 시켰고요. 아마 나중에 약간의 어떤 눌림 조정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재매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태성 같은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현재 구간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4,900원 요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단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계 관점에서도 보실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트에서 아웃시켰습니다만 타이밍 요기에 되면 이것도 다시 한번 포트에 넣을 만한 종목이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성장 가치는 상대적으로 클 거다라는 점도 체크를 좀 하시면서 일단은 포트에 아웃시켰습니다만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 SK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요거 좀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도 1.2% 밀렸는데 요게 지금 어제 목표가를 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 등치 큰 대형주가 목표가를 달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만큼 이제 이 대형주들이 수익률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세 분출이 조금씩 탄력이 좀 붙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포트에 아웃시키지 않고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이제 15만 5천 원까지 조금 다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익절가는 13만 8천 원까지 올렸으니까 아직은 좀 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도 마이너스 굉장히 많이 또 회복을 했잖아요. 네. 마이너스 5% 좀 있으면 또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는데 플러스권에 올라오면 이렇게 셋이 같이 춤을 추죠. 어떻습니까? 제가 잘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오늘은 와이랩이라는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잠시 쉬어갈 때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와이랩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DAC 미디어 외에 가장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와이랩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웹툰 콘텐츠 CP사 중에서 이제 와이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작가를 고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웹툰에서 드라마 제작이나 영화 제작으로 넘어갔을 경우 2차 가공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CP사보다는 훨씬 더 마진율이 좋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네이버 웹툰이 올해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라고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Y랩의 지분을 9%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웹툰 수혜주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K-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웹툰 IP를 활용해서 드라마를 제작하기 때문에 태지 혜택으로 웹툰 K-드라마나 영화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Y랩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 안정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21선 아래로 잘 안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K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부각된다라면 Y랩이 여기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웹툰으로 드라마, 영화에 대한 제작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Y랩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예, 역시 오늘도 제가 새롭게 편입할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PSK 홀딩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변동성이 커서 추경매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패키징 장비라든가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바로 PSK 홀딩즈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PSK가 전공정 부분에서 강자라고 한다면 PSK 홀딩즈는 이제 후공정 쪽에서 굉장히 강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장비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PSK 홀딩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스컴 장비라든가 리플로 장비 같은 이런 대표적인 장비들인데 이들 장비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 HBM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와 같은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더라도 현재 주가는 그런 재료들 때문에 앞에서 한 1차적인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먼저 올랐고 먼저 쉬었던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 재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탄력적인 반등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고요. 오늘 약간의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가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종가 29,050원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시장 미국 증시가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반도체 종목들도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보다 조금 아래로 해서 매수가를 제가 28,000원 정도 낮추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SK 홀딩스 편입한다고 하고요. 매수가는 28,0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도 개별주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오전 8시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장세는 위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조정 장세를 기회로 잡아갈 만한 반도체 유망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네이버 밴드에 녹화 방송이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유망 종목군들을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어떤 종목 담아야 될까요? 하시면 한규수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